330회. 330. 오늘 330번째 청조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공지드릴 사항 하나가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저희 임원회에 있으니까는 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달 청조 포럼은 이 자리가 아니고 강남에 있는 그 영식집 연천에 가셨던 분들 거기 후보 동반으로 저희가 연말 모임 겸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미리 날짜들을 좀 빼주시고요. 네, 회장님 나오셔서 강사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종배 오늘 강연하신 회장님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 관해서 하고 인공지능 포럼 대전도 하고 최근에는 또 AI 혁신 대상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예양력 많은 분들하고 함께 좀 상을 또 만들어서 우리 AI가 우리나라에 발전하는데 상당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부산중학교를 비해서 78년도 부산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반 동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안종배 회장님을 박수로 우리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5년에 부산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3년 동안 부산중학교를 다니면서 부산고등학교도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중학교는 우리 주간에 있었고 제가 한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한 3일 정도를 끝나고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산중학교는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다 닫고. 근데 옆에 보니까 고등학교는 자율학습해서 한 10시, 늦게 11시까지 이렇게 자율학습이 있도록 교실이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계신 분,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선배들이죠. 물어봤어요. 여기 중학교 학생인데 공부 좀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뭐 그랬던 3년 동안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도 부산 고등학교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서 혼자서 공부하면서 있었던 향수가 있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는 깨를 좋아해요, 깨를. 여러분도 깨 좋아하시죠? 깨. 그리고 또 저 설탕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커피를 마실 때 시럽을 한 5번 넣어요. 그래서 설탕도 엄청 넣고. 깨와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깨와 설탕을 합하면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깨와 설탕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이 미래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큰 틀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제가 제 메인 전공은 미디어예요. 제가 미디어 분야는 거의 40년간 여러 가지 활동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래학은 25년 됐어요. 25년 전부터 세계적인 미래학자들하고 이제 제가 교류하면서부터 한국의 이제 국제미래학회도 2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 100여 분이 모여서 전 세계 미래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던 학회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미디어의 변화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결과를 오늘 한번 좀 같이 특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계적인 문학자,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두 분이 있는데 한 명은 헤르만 헤세, 또 한 분은 게테입니다. 게테. 게테 아시죠? 게테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분이 게테인데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게테가 자기의 말년에 인생을 뭐 80 이상 살아보니, 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다.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어쩜 속도 위주로 살아왔는데, 인생을. 지금 보니까 참 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우리 인생도 정말 힘들어지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도 힘들어져요. 그죠? 지금 미국이 방향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인류가 힘들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 한 명 방향을 지금 이상하게 털고 나니까 전 인류가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우리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나타나면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생각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를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어요. 인류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지구상에 인류가 없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은. 또 반대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많은 문제 있죠. 그죠?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빈부격차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거꾸로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나이 많아도 90 되신 분 없죠? 없죠? 80 이상 되신 분. 80 되신 분도 없네요. 굉장히, 여러분은 유엔 나이로 일하면 지금 장년층이에요, 장년. 80부터가 노년이거든요. 60까지는 청년이고, 지금 현재 새로운 이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60부터 80까지는 장년입니다. 여러분 장년이에요. 옛날 40대라 보시면 돼요.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요. 40대, 50대. 예전에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구에서 생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20년이 그냥 10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자식의 이야기기도 하고 우리 손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정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 1일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뭔가 신생아가 태어났죠. 그죠? 챗 GPT라는 게 탁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챗 GPT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GPT가 있었고, GPT 1, 2, 3가 계속 회사가 GPT 3.5, 3.5라는 거를 이제 챗 GPT라는 용어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게 왜 이전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챗 GPT랑은 다르냐면은, 이 챗 GPT부터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 용어로 했어요. 컴퓨터 용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 용어를 썼어야 돼요. 근데 챗 GPT부터는 사람과 같은 용어를 시작합니다.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사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파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기계였다가 이제는 점점 사람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챗 GPT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막 급속도로 발전하죠. 인터넷 속도보다 챗 GPT의 이 가입 속도와 활용 속도가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전에 194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다 전문가용, 컴퓨터용으로, 그래서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였다가, 챗 GPT의 성공을 보고는 그 모든 영역에 있던 인공지능들이,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쉽게 대화형으로,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 있는 인공지능들이 챗GPT처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막 인공지능이 막 등장하는 거죠. 이게 없었던 게 등장한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하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영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영역이 벌써 없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어느 영역도 지금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벌써 한 1년, 2년도가 되어가지고 이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만 지나면은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이제 한글을 모르는 것 같은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되어버려요. 몇 년 지나면.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챗 GPT도 뭐 워낙 빨리 발전했잖아요. 벌써 금년 8월에 GPT-5가 나왔어요. GPT-5는 이전보다도 이미 또 레벨을 2배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람하고 비슷한 정도로 됩니다. GPT-5 정도를 만약에 로봇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여자가 I gather your brain can perform several billion operations per second. Is that right? Absolutely, but I only exist thanks to the intelligence of the humans who designed me. And they have something I could never have. Really? And what's that? A soul. 예. 뭐 여러분 저기 인공지능 인간이 사람이라고 해도 믿잖아요. 그죠? 그 정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더 똑똑해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GPT-5의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의 지능은 160이 넘어요. 여러분들도 뭐 160은 기본으로 다 하시겠지만은 저는 150도 안 됩니다. 130.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도 수준은 넘는다는 거죠. 벌써 165 정도 되니까. 내년 되면 180이 되고 10년 후가 되면 1000이 넘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1000이 넘는 지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능으로? 오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조금 전에 답을 그 이야기 했어요. 인간다움이라는 거죠. 인간다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 그죠? 그게 영혼이고 또 인간다운 인성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창의성, 개성적 창의성 이런 것들은 다른 할 수 없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인공지능은 다 똑같아요. 창의적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은 다 달라. 어떤 발상이. 그런 개성적, 주체적 창의성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따뜻한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성 마찬가지고 자유의지, 자율성 그런 인간다움을 어떻게 이제 이 인공지능을 내가 선용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나의 도구가 돼서 나를 도우는 도우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인류는 이미 뭐 아시다시피 원시 사회부터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농업사회, 농업혁명을 통해서, 예,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사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정보사회를, 그죠? 얼마 전에 스마트 폰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확 뭐 한다고 야단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사회를 거쳐서 왔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얼마 전에 3년 동안 인류 전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마침 챗GPT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까지 전 인류가 코로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인류가 없어질 것이냐, 이걸 극복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그때 개발하고 발전시킨 게 뭐냐? 엄청나게 인공지능이었어요. 왜? 인류가 살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옛날 같으면 많이 들었잖아요. 새로운 신약 개발하면 10년 걸려요. 인류 다 죽고 나서 무슨. 그러니까 그 전에 40년대부터 발전해왔던 인공지능을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백신이 개발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역량을 가지고 챗GPT는 그 기술력과 기존의 기술력을 통해서 12월 1일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에 어떤 우리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어떤 기술과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욕구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에 있었던 우리의 잠재력, 현실을 내가 넘어서고 싶은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 작곡도 잘하고, 영화도 내가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수학자처럼 잘 다루고, 컴퓨터 코딩도 거의 뭐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하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거 다 할 줄 아는 분, 그 정도 수준, 프로 수준, 박사급 수준, 다 모든 분야에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역량이.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나는 걔를 도움을 받아서 그 이상의 수준에서 모든 걸 내가 커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내 역량을 확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막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어떻게 보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AI 인류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다움을 강화시켜야지만 인류가 지속 가능해진다. 우리의 인성, 영성, 창의성, 그죠? 우리의 어떤 자율적 이 판단,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강화시켜주면서 우리의 역량을 AI를 도움을 받아서 확장시켜서 우리 인류가 항상 주인이에요. 인공지능은 날 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인류가 중심인 이런 AI 인류혁명 시대가 우리는 왔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인류혁명 문명 대변형 새로운 문명이 옵니다. 제3 위물결 이후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인 인류혁명 문명 대변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인류 문명 패러다임의 변화였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 대변형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도구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용화는 인공지능에 의해 극대화되지만 잘못되면 인류가 퇴출되고 구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인류가 공명하고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역량과 가치가 핵심되는 인류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인간의 역량이 확장되어 항상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성과 영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문명 대변력인 인류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류혁명 문명 대변력에 대비하는 것은 개인, 기업, 기관, 국가 그리고 지구 공동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이 AI 인류혁명을 하나의 그 필두로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움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역량을 확장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 많은 부분을 AI를 내가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그러면 AI가 세월이 흘러가면 뭐로 바뀔 것 같아요? AI는 세월이 흘러가면 뭐로 바뀝니까? AI는요, 세월 흘러가면 A 어른이 됩니다. 이미 A 어른이 됐어요. 챗 GPT가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AI 정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어색하고, 그죠? 뭔가 좀 배우고 같은데 뭔가죠. 이제 5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거든요. GPT-5예요.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거의 어른이랑 대등합니다. 좀 지나면은 훨씬 더 엄청난 그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공지능은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잘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10년 앞서간 거죠. 사람의 속도보다. 그럼 앞으로 한 1년 지나면 또 지금보다 또 10년, 20년 더 앞서가 버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냐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인간다움 그리고 인공지능을 내가 잘 활용하면서도 또 내가 하나의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선악과 앞에 있어요. 인류의 지금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예? 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가 사람이었다가 다음 단계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인간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서 우리 지금 현상하는 인류는 소멸할 것이다. 예?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다음 단계의 인간. 인공지능이 중심이 돼서 인류는 이제 없어지고 훨씬 더 고지능인 인공지능이 이 지구를 점령하고 우리 인간은 서서히 소멸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 멸종하는 그것을 우리의 미래라고 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 방향을 내버려 두면은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도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실렸어요. 여기 보면은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우리 인류 미래는 인공지능이 곧 새로운, 종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인류의 종으로, 나올 수도 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가요? 그건 아니다. 그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인간다움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 또 정보사회까지도 와도 또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여건상. 나의 역량도 한계가 있고 또 나의 개성, 나의 창의성, 나의 인성, 나의 영성, 나 안에 하고 싶은 욕구, 역량 이것들을 마음껏 다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불가능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가고 그것을 또 가능하게끔 해야 인류가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를
오히려 없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진화종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회로 안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간다움을 더 강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구들을 막 구현할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회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I 새로운 문명 대변혁을 AI 인류혁명이라고 부르고 그 관련한 계속 제가 최근에는 그 주제로 해서 지금 이제 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인류혁명이라는 이제 총선을 지금 제가 12권 지금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AI 인류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 총괄 책이 곧 나옵니다. 박영사에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인류의 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AI의 발전은 과연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를 두려움이 아닌 유익한 도구로, 재앙이 아닌 공영의 길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류를 만듭니다. AI를 선용해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되 주체적 창의성, 따뜻한 인성, 그리고 고귀한 영성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AI와 함께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을 쓰고 인공지능 사용법을 이제 익히면서 제가 평소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 역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한 것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였어요, 시. 저는 뭐 딱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감성이 충만하게 생기잖아요, 충분하게. 그죠? 그러니까 감성은 충만해서 뭔가 시심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거의 10년 전부터 무조건 제주도 가 있어요. 방학 동안에. 거기서 집필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연구도 하면서 있는데 주로 이제 카페, 바다가 막 치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바다를 보다 보면 막 시심이 생겨요.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한번 시를 써볼까 하면 한 줄도 못 쓰고 그냥 막막한 거죠. 시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적 어떤 그 뭔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그걸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예요. 나는, 이거 보죠. 챗GPT 안녕. 겨울바다에서 본다는 제목으로 겨울바다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바위 위에 부서지는 모습과 인생의 자유, 치열함, 그리고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를 비유하여 이거를 나는 시를 표현하고 싶다. 이미 시심, 나의 어떤 마음, 자연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가졌던 이 시심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가 초안을 쫙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동안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시를. 나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시를 썼어요. 드디어. 제가 이제 저기를 쓴 게 2023년 1월이니까 거의 60년 60년 넘어서 제가 쓴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으로 시를. 와, 내가 시를 쓰다니, 드디어. 혼자 보기는 아깝다. 그랬더니 마치 공모전이 있었어요. 시 공모전. 그래서 제가 시 공모전에 응모했습니다. 그걸. 그랬더니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문예지가 있어요. 그 문예지에 실렸어요. 문학 바탕에. 제 시가. 안종배와 챗GPT 공저.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이 역량의 어떤 그 한계가 있어서 못했던 거를 이 도움을 받으니까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시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거든요. 지금 잘 할자라고 잘 안 읽히잖아요. 야, 이걸 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좀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럼 이 영상을 좀 해가지고 AR로 화면을 핸드폰 갖다 대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시를 영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AR로 갖다 대면 보이게끔 했습니다. 겨울바다에서 본다. 안종배. 해안의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친다. 검은 바위에 부딪히며 바다가 춤춘다. 겨울바다는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우리는 겨울바다에서 본다. 하얀 파도에서 자유를, 거친 바람으로 치열함을, 검은 바위를 통해 강인함을 우리는 온몸으로 본다. 변화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고 역경은 모든 생명의 필수 과정이며 자유는 나를 끊임없이 부서뜨릴 때 가능함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선물인 자연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야, 시가 멋지죠? 그럼 여러분, 이 들리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할자만 있으면 별로 뭐 보지도 않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예? 이렇게 아무리 유명한 문예지 있어도, 그죠? 그냥 뭐 시 제목 정도 보다가 그냥 뭐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낭송을 하니까 들려. 그리고 이게 뭔가 감이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작사, 작곡을 하고 싶었거든. 그러면은 이 시를 가지고 작사와 작곡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 시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작사, 작곡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알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사 한 거를 노래로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서 전 세계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의미를, 이 느낌을, 그죠?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작사,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한 것을 노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나의 정말 시심, 이 메시지를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보고, 그죠? 누군가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만약에 작사, 작곡을 언제 배워서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안 그래요? 그렇다고 저런 정도 수준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배워도. 근데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진 거예요. 내 역량이 막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 우리나라의 이정문이라고 하는 우리 국제미래학회 미래만화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나이도 거의 80대예요. 여러분 65년, 1965년 아시죠? 혹시 65년에 부산고등학교 다니신 분? 65년. 아니면 중학교 다닌 분? 1965년. 1965년에 이정문이라는 하백이, 지금 우리 국제미래학회 미래위원장이거든요. 미래만화위원장. 소년이라는 잡지에 뭘 실었냐? 2000년도의 대한민국. 그걸 실었어요. 근데 그때 2000년의 65년이니까 그 당시에 뭐 국민소득 얼마나 됐죠 그때? 뭐 한 80불? 100불? 65년도 같은 건 2, 300불 됐습니까? 잘 살았네. 어쨌든 지금하고 상상이 초월. 그 당시에 여러분이 혹시 스마트폰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전기자동차 몰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봇 청소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에? 했습니까? 이분은 그 2000년도의 만화에 지금 말했던 거 다 있어요. 2000년의 한국의 생활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 구현되어 있어요. 그 카트로. 이런 식의 카트로. 이 생활. 이 모든 분야에서 2000년은 어떻게 바뀐다는 게 나와. 그분이 어떻게 그냥 뭐 자기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희 국제미래학회 전신인
그 허문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것을 대해서 한 1년간 계속 자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고를 계속 했거든요. 이분이 그 내용을 신문을 보고 또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가져서 본인이 2000년에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99% 이상이 맞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정문 하백의 2000년의 한국 인터넷에 없는 나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제가 같이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바뀌나 세상을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게 2년 전에 우리가 같이 해서 이제 그렸는데 저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았는데 이미 다 구현되고 있다시피 많은 분야 구현. 영화 감독도 AI 영화 감독 있잖아요. 반려동물, AI 반려동물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뭐 모든 영역이 이미 엄청난 속도로 AI 요리사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다 뭐 구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저의 예상보다 더 빨리.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은.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때 되면은, 2030년 되면은 뭐, 이거는 거의 일상이 돼버린다. 모든 분야에. AI. 이미 우리는 일상 속에서 AI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2달 전인가 우리 안종만 회장님이 여기 이제 강의하신다고 초청을 해서 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노 회장님이랑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일상을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사진 찍었는데 여기 보시라고. 이게 화면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얼굴이 좀 원래 엄청나게 미남이신데, 그죠? 이 화면이 빛이 비치는 바람에 빛을 그대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멋있는 이 노 회장님 얼굴이 빛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겠다. 깨끗하게 바꿔야겠다. 원래 모습이 좀 나왔죠. 근데 이게 그냥 이건 좀 밋밋한데 서로 좀 반가워서 그 당시에 처음 만났지만 서로 반가워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생각. 자, 그 일상생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제가 그냥 평소에 제가 오늘 안 왔는데 이 김강석 그 우리 여기 보니 30회라고 하더라고요. 김강석 편집인 있어요. SBS 제가 25년 전에 SBS 특강을 갔었는데 임원 특강을 갔어요. 그 당시에 회장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때 서로 인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안 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초청해서 제가 특강 갔는데 그때 만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소식만 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UPI 뭐 대표로 가 있고 뭐 이렇게 소식만 서로 듣고 있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와 있어서 인사 나누다가 그분이 먼저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청주 포럼에서 내가 강의하는 걸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안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반가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서 반가워갖고 서로 인사하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바꾸고 나서 기왕이면 좀 더 재밌게 서로 해야 되겠다. 김강석 편집인 거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좀 기억을 확실하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내고 나니까 25년 전에 감옥을 한번 했던가. 이 시간은 지난주 한 번 만났는데 확실하게 이제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확실한 어떤 그 관계를 맡게 되는 그런 툴로도 살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툴로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엄청나게 1년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 정도만 하면 다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갈림길에 있어요. 과연 인류가 인공지능을 잘 선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더 나의 인성과 영성과 나의 어떤 그 창의성을 막 발휘하게끔 도와주는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인공지능에 매몰돼서 인공지능이 주인이고 나는 점점 왜소해지고 없어지는, 인간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로 갈 것이냐. 그 판단, 그 다음에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나 어르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 나의 미래, 예? 최소한 여러분이 20년 해야 되니까 그 10년 후의 미래가 완전히 어떻게 바뀌시는가. 그다음에 우리의 후손, 우리의 아들, 딸, 손자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 5년 정도가 완전한 크리티컬 타이밍이에요. 지금부터 한 5년 동안을 인류가 주체적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탄력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패망의 길로 그냥 접어들고 가면은 나중에 못 돌아와요. 왜? 인공지능이 이미 그 수준에 가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어떤 두뇌를 가지고 그쪽으로 간 상황에서 인간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인류가 없어지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인공지능 사용 윤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은. 그걸 포함해서 10가지의 어떤 인공지능 사용 윤리를 지키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 대상을 좀 이따가 소개도 하겠지만 만든 이유도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 또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한국이 또는 우리 한반도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더구나 이 정부는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을 완전히 올인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인공지능이 전 세계가 정말 리드해 나가야 될 시점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에 가야 돼요.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단순히 내 역량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 모든 분야가 새로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그냥 설마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분야의 어떤 것들 오늘 다는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특히 경제 또는 정치, 그죠? 사회문화 이런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경제 체제가 현재의 전 세계의 경제 체제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죠? 중국도 거의 자본주의를 수용한 거예요. 러시아도 자본주의를 일부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사유재산 다 인정해주고 생산성 높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 뭡니까?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많이 해나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자본주의는 자본주대로 더 부강하게 되고 그 남을 잉여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같이 살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더 이익이 많이 남으니 생산성 높이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결국은 산업혁명이 생산을 확 높인 거죠.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하면서 생산이 높아갔고 그 다음에 기계를 자동화시키면서 정보혁명, 스마트혁명이 되면서 완전히 자동화되니까 훨씬 더 생산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인간이 그래도 개입했어요. 곳곳에서. 인간이 어쨌든 자동화할 때도 개입했고 다 개입했어요. 지금까지 개입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보세요. 이 공장입니다. 하루에 1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나오는. 예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더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해. 지금 오히려 이거 보시라고. 다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한 발전하죠. 다 대체되고 기존의 일자리들은. 사람은 어디냐? 중앙센터에 있는 거 지금. 옛날에 10,000명 있었던 공장에 지금 30명 있습니다. 30명이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되면.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럽니까? 콜센터. 우리나라에 콜센터 그 직원이 많을 때는 30만 명 있었어요. 지금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다 쫓겨났어요. 뭐로? AI로 다 대체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뭐 어느 순간만 그러고 그다음부터 없어질 것 같아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옛날에는 뭔가 단순 직업만 그랬잖아요. 공장 노동자 또는 뭐 콜센터에 어떤 계속 같은 반복적인 질문하는 거. 근데 보세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 우선순위 기술직, 컴퓨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술자, 미디어 종사자, 법률, 변호사, 리서치 전문가, 교사, 금융업, 주식 트레이더, 그래픽 디자이너, 회계사. 최고의 우리가 말했던 직종조차도 이제 서서히 AI로 다 대체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본주는. 10,000명 고용했던 거. 아니면 정말 고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 1,000명 고정해가지고 했는데 1,000명 필요 없네. 한 5명만 있으면 다 돼. AI를 다 활용하고. AI를 정말 고난도로 사용하는 5명. 나머지 955명, 995명 파이어 돼요. 5명 하면 엄청난 생산성이 막 팍팍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기에 예전과 같은 자본주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만약에 운영이 되면은 경제 체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5명, 이래서 아까 10,000명 했던 걸 20명 남고 1,000명 했던 고위직, 전문직이 5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파이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생산을 거기서 아무리 해본들 누가 사요? 제품은 누가 사고 서비스는 누가 사용합니까? 다 실직인데. 다 벌이가 없는데. 아무리 생산 높여가지고 좋은 서비스 만들어내고 좋은 제품 만들어내가지고 막 생산해본들 지금 이렇게 그냥 자본주의 체제 이전으로 흘러가면 살 사람도 없고 사용할 사람도 없어요. 다 빈털털인데 다 파이어되고 그럼 무슨 경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같은 생산성을 높여서 자본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이 자본주의 논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체제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산이 바뀌어야 돼요.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인류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또 인간다움이 나온 겁니다.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빨리 할 수도 있어도 인간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든지 인공지능을 좀 더 배우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생산성을 목적이 아니고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종을 계속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지원해주고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전에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 극대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인간다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어떤 경제 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유지될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분야, 예, 이제는 휴머니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인간다움 중심.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이제는 휴머니즘 자본주의로 가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입니다. 이제 경제를 보는 프레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몇 퍼센트 경제가 성장했느냐보다는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업도 과거에는 이윤 창출이 기업 경영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을 보고 물건을 삽니다. 디지털 대변역 시대의 변화를 경제 정책으로 담아내는 혁신과 휴머니즘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혁신, 국민의 행복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혁신 휴머니즘 경제를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게 경제 시스템과 진흥 정책과 법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기존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경제 체제, 이것이 없이는 인류가 더 이상 정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름을 결국 인간다움 이 자본주의, 휴머니즘 인간 자본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만 경제가 유지된다. 인류도 살고 인공지능도 살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우리의 인간다움은 더욱더 확장되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리 생산, 소위 말하는 경제 체제에서의 생산 요소가 바뀌었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생산의 3대 요소. 뭡니까? 토지, 노동, 자본.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토지, 자본, 노동. 이게 생산 요소라고 알고 있어요. 생산의 3대. 이미 새로운 시대에는 이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토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디지털 공간을 포함해서 아날로그 공간도 이때 말하는 토지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공장을 짓든지, 그죠? 사무실을 지어서 글로 모이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토지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디지털 공간도 무한대로 있고, 아날로그 공간도 굳이 내가 공장에 가야 되나? 어느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집에 아니라도 어디 카페 가서도 요즘 카페 가면, 혹시 여러분 낮에 카페 가본 적 있었어요? 당연히 갑니까? 카페 가면은 뭐 엄청나게 다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반 정도는 공부하는 애들, 반 정도 일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분위기 좋은 데서. 그런 세상이 됐는데 무슨 토지가 꼭 있어야지만 생산이 됩니까? 가면 갈수록 더 되는 거예요, 이제. 노동, 또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어느 사무실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장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자기가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투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을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창출해낸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 노동력을 어떤 특정한, 예전에는 저도 제 첫 직장이 한 3년, 유학 가기 전에 3년을 처음 발령해서 갔더니, 와, 세상에 가상이 저런 좋은, 가상은 천국이더라고요. 가상은 딱 아침에 출근해가지고는 도장 쫙 보고 도장 탁탁 찍고 어디 나가서 하루 종일 들어오지도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사우나 가고 뭐 같이 놀러 가고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실컷 놀다가 저녁 한 6시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또 보고서 쫙 올려놓으면 그거 탁탁 찍고 톡 찍고 약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더니 다시 와! 하고 그러면 이제 퇴근해볼 끝이야. 그래서 나는 야, 가장만 되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유축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도 형식적으로는 가장도 출근을 아침 했으니 저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뭐 임직원 다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뭐 굳이 뭐 거기 가서 하는 걸 넘어서 반대로 내가 거기 있어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사무실에 어떤 업무에 관련한 내용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거 창출되지 않으면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존재를 넘어서서 자기가 뭔가 투입되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가 구현되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가치가 창출될 때 그것이 곧 노동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15분 도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들도 15분 안에 주거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좀 세팅하는 게 좋겠다는 하나의 발상입니다.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시간 낭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말자. 그런 놈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 이미 뭐 빅데이터가 자본보다 더 크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인공지능도 데이터로 움직이잖아요. 데이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본이 빅데이터에게 이제는 거의 뭐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본이 많아도 빅데이터 있는 곳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 것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구글을 포함해서 챗GPT, 오픈 AI를 포함해서 MS, 거의 모든 곳이 아마존,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본보다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곧 자본보다 크고 그걸 통한 효율성 증대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AI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생산의 3대 요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릇도 가속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이미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 제품 기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서서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소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깨달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격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예전에는 품질, 양에서 품질, 이제는, 야, 내가 이 제품을 사면은 그것이 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어요.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의 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싼데도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 제품이. 그러면은 예전에는 싸니까 아예 싸구려 그랬는데 지금은 싸도 그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 때문에 그걸 사면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차원으로의 어떤 소비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MZ세대는 더 그것이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우리는 여전히 뭔가 비싼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미 MZ세대는 지났어요. 싸고 잘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막 미치잖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AI 디지털 패권입니다. 결국은 AI를 잡아야 미래를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것 때문에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미국의 CI 보고서, 그 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더 이상 미국의 미래는 없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뭐 결국 세상을 움직일 건데 이미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우리 미국은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 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의심되는 사람 막 잡아가죠. 뭐 하웨이 뭐 부사장도 갑자기 체포되고 분야별로 막 틱톡도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뭐 인공지능에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때부터 제재를 시작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인공지능에 관련한 티끌만큼이라도 연결되겠다 싶으면 다 못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은 수입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발전을 할 거로 알고 막 했어요. 그리고 수준이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아까 틱톡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막 빠른 속도로 틱톡을 빠진 거거든요. 모든 영역이 그렇게 막 중국이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출발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걸 눈치를 채고 막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은 그래도 어쨌든 수입을 하고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많은 걸 수입해가지고 진행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해외에서 수출하고 했는데 미국이 그냥 이 AI 디지털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막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좀 주춤해지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는 시간이 예전에는 막 수입해가지고 개발해갖고 그걸 응용해서 개발하면 막 발전했는데 안 되니까 중국은 주춤해졌죠. 미국이 막 엄청나게 막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AI로 완전히 그냥 간 거예요. 최근 2, 3년 특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또 거의 탑이 됐고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2위입니다. 2위. 예, 따라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뭘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픈 AI도 자기들 만들었잖아요. 딥시크. 그래서 이제는 AI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디지털 이 패권 전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년부터 특히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미국, 중국은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3대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AI를 우리가 집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정부는 솔직히 말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고 이제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되 저는 그래서 AI를 한국형 AI, 한국형 AI라는 것은 뭐 없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활용도를 인류를 위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오히려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오히려 정말 좋은 인공지능, 선한 인공지능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한 응용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들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전 세계가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관점으로 한국형 AI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디지털 패권전을 이길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한다든지 미국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질 수밖에 없어. 그것은 휴머니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을 기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미 코로나 때부터 조짐도 보였고 인공지능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극단화되는 이 글로벌 경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국 중심주의가 하나는 극대화됩니다. 한편에서는 자국 중심주의, 한편에서는 뭔가 좀 인류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국 중심주의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뭔가 이 공동체, 지구 공동체, 지구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 중요성을 같이 논의했던, 그걸 주도했던 미국이 아시다시피 자국 중심주의의 극단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쟁체를 통한 어떤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보편주의를 지향했던 것은 지금 소리소리 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류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이거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트럼프 이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자국 중심주의의 방향으로 막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인류가 곧 패망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추구하다 보면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이제. 패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대한민국이 쓰러져가는 글로벌 공영을 위한 체제에 그래도 불씨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눈에 지금 없어진 것 같이 보여도 내면에는 전 인류는 그걸 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나서고 가서만 그 앞에서는 끔찍끔찍 하지만 속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전 세계가 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한민국이 한 축이었던 글로벌 공영 체제, 그런 어떤 가치,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면은 오히려 이걸 넘어설 수 있다고. 코로나가 트럼프가 100년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식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인들 스스로도 그래요. 현재 같은 이런 자본주의는 이미 지금처럼 지금의 미국 자본주의 거의 자기 중심주의에다가 생산선 위주로만 움직이고 모든 게 경제 논리로 해서 움직이는 이런 이윤 추구 위주로 움직이는 이런 자본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느 시점 되면 끝나버려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체제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희망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래 경제 체제도 바뀌고 이렇게 쭉 바뀌다 보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산업 분야가 기존의 산업도 업그레이드 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큰 성장 산업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10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산업.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일으키는 거의 주범이 에너지 분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해가 만들어지지 않는,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순수한 그런 어떤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모든 산업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TV 광고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구를 지키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꼬마가. 그 광고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직업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콘덴싱 보일러 기술자야. 그러니까 콘덴싱이라는 것은 보일러에 탄소를 저감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는 보일러 아저씨인데 아버지는 자기는 지구를 지키는 아버지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광고가 나올 만큼 모든 영역에 이 기후변화가 들어갑니다. 산업 영역에. 그래서 기후변화와 특히 에너지와 이 분야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역 인공지능은 다 들어간다. 이를 둘러싼 모든 분야에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피커 등 필수품뿐 아니라 생활과 전에까지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우리 삶과 산업에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또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 인터넷, 만물지능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건강, 의료, 바이오. 이제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는 이런 시점이 옵니다. 어르신들은. 왜? 다 사전 검증이 되고, 병의 조짐만 보이면은 바로 그냥 연결돼가지고 이제 치료가 되게끔 하는 시대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도 한 2천만 원 내면은 달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 가서 지구도 좀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동차.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앞으로 5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한 15년 사이에 모든 자동차 바뀌어야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친환경. 더 이상 가솔린을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5년 이후부터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다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된 차로 결국은 우리 모든 자동차가 다 바뀌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이 생산이 성이 또 새로운 어떤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3D 프린터, 그죠? 가전, 지금도 인공지능 없는 가전은 없고, 3D 프린터로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음식도 만들어냅니다, 음식도. 자동차, 항공기까지 다 만들어내요. 3D 프린터로.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봇, 드론, 마찬가지예요. 이제 곳곳에서 산업을 포함해서, 예전에 우리가 산업용 로봇만 줄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이제 외부를 다 점령하고 나서 이미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드론입니다, 드론. 어젯밤 한강 하늘을 수놓은 드론들의 불빛인데요. 어떤 그림인지 감이 오시나요? 인공지능 드론입니다. 노란빛의 드론들, 그리고 이어서 파란빛의 드론들이 천천히 땅에서 솟아오르는데요. 수많은 드론이 충격으로 겹겹이 쌓이더니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헌트릭스로 변했습니다. 멤버 조이가 볼 빵빵하게 라면을 먹고요. 알록달록한 루미의 모습이 3차원으로 그려졌습니다. 사자보이즈의 진우는 갓을 쓴 악령으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자, 사자보이즈 팬들은 두 손으로 팔을 괴고 활짝 웃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영역의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우리 또 영화를 포함해서 우리 콘텐츠 산업도 미디어 분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죠. 더구나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지금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죠.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 거의 탑에 항상 우리 드라마나 오락이나, 그죠? 또 뮤직 애니메이션.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1위가 혹시 캐대언이라고 들어보셨죠? K-팝 데몬 헌터스. 빌보드에 지금 거의 1위를 5주 동안 이상 하고 있고, 지금 후속으로 올라오는 것들도 다 지금 캐대언에서 나오는 음악들이에요. 캐대언에서 나오는 음악이 전 세계에 지금 1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다 AI로 접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것은 우리 모든 영역, 산업, 생활 속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응 전략. 급변하는 AI 인류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나름대로 읽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자, 그 역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에 있었습니다. 노래.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다 함께 차차차. 이 노래에 답이 있는 거예요. 차차차 전략입니다. 차차차 전략. 그럼 차차차 전략이 뭐냐? 성공의 문을 여는 미래 성공 전략. 차차차 전략. 체인지. 미래 변화를 잃지. 챌린지. 바람직한 미래 도전.
찬스. 미래 전략으로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룹니다. 예. 안동대 예.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만든 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죠?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체인지.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읽고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도전하는 거예요. 챌린지.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는 찬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더욱 더미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 자체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내고 다양한 미래를 설계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학문입니다. 네. 이 짐 데이터 교수가 이제 실제로 미래학을 만든 분이에요. 50년대 후반에 하와이 대학에 세계 최초로 미래학과를 만들었어요. 아주 살아계세요. 제가 이제 하와이 대학 가서 같이 이제 하면서 제가 미래학 원론을 쓸 때 같이 이렇게 했던, 그때 한국말을 녹음한 겁니다. 미래학이란 뭐냐? 결국 차차차 전략이잖아요.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도전해서 그것을 실천하게끔 실천 전략을 짜서 구현함으로써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죠? 그게 곧 미래학이거든. 그 같이 썼던 책이, 제가 썼던 책이 미래학 원론. 자, 어쨌든 그래서 미래를, 근데 이거 뭐 예측하고 변화를 가고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끊임없이 해왔죠. 항상 미래 전략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실천해서 발전해왔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이제는 서서히 그것이 우리도 해야 된다. 개인도.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대응할 수 있다.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개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그죠? 인공지능에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방법은 타타타 AI 쓸 용서입니다. 타타타. 자, 이거는 이현영 장관께서 우리 국제미래학회 자문위원으로 처음부터 같이 하셨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타타타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있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가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은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럼 꼭 말이 인간보다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얼마나 한 것을 나는 기억해요. 해답은 알파고가 이 세계를 이겼다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바둑을 뒀는데 동네 형님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어쩌서 목표가, 삶의 목표가 형 바둑 꺾는 거야. 그래서 학교 막 수업도 전피하고 말이지 바둑에만 내가 열중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을 이겨.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남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형님 덕분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때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한참 해석을 하면서 내가 그때 져준 거야. 그러더라는 거지. 기세들을 이기는 알파고가 되는 게 아니라 져줄 줄 안 형. 알파고가 우리 형 같았으면, 동네 형 같았으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다. 기가 막힌 말이야.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대가 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건 과학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묻지 말고 인간지능은 과연 그가 만든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인간지능에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저는 이제 그 타타타 전략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일단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어떻게 보면은 강화하는 또 열차로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오히려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인간다움을 더 올라타고 그걸 통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인류혁명 시대로 올라타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타타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올라타야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올라타기 위한 이제 교육을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우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전 국민 AI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부터 실버 90세, 100세까지 누구든지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더 인간다움을 더 정말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더욱더 인공지능을 선용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그 툴로 이제 AI 문해력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거 교육을 정부에서 아무리 제공해도 할 사람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기회를 다 주는 거죠. 모두가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지도사라는 과정을 해서 저희도 2023년 1월부터 했어요. 2022년 12월에 GPT 나왔는데 2023년 1월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지도사를 통해서 아까 인공지능 사용률 10개명을 포함해서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또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한 학기 한 번씩 합니다. 다음 주도 이번 2학기 마지막으로 9월 27일 동국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또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글로벌 교육 플랫폼 유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듣든 오프라인으로 듣든 뭔가 기본적인 역량을 포함해서 심화된 역량까지 다 익혀서 이제는 자기 가족 또는 자기 친지, 자기 주변, 나중에는 방과 후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역량을 갖추고 특히 내년에 전국민 교육이 시작될 때 실버분들 누군가 또 가르칠 수 있는 실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누구든지 또 이렇게 인공지능 지도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국제미래학회 AI 지도사 AI 전문가 유데미 온라인 과정을 소개합니다. AI 인류혁명 시대 미래를 선도할 AI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제미래학회 유데미 온라인 과정으로 AI 전문가가 되십시오.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1급 AI 활용 역량 검증 1급 인증 2개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국제미래학회 유데미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길이로든 수강 가능한 실전 중심 AI 전문 역량 함양 교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AI 기본 역량부터 고급 역량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AI의 역사와 미래 전망과 윤리, 창의적 학습과 문제 해결, AI 소통과 디지털 표현, 생성형 AI로 창작, 챗봇과 PPT 제작,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및 웹툰 등 실전 콘텐츠 제작과 활용 역량까지
총 20강의 AI 실전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과정을 수료하면 2개의 1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본 과정의 2급 자격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됩니다.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을 비롯한 인공지능 글로벌 교육원의 핵심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AI 전문가의 미래 지금 시작하세요. 인공지능 지도사 국제미래학회 유대리 온라인 과정에서 AI 전문가가 되십시오. 국제미래학회 AI 지도사. 어쨌든 뭐 이런 거 꼭 요 과정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역량을 익혀서 실버 중에서도 또 리더가 되고 또 실버를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방과후를 포함해서 또 새로운 뭔가 나눔의 기회를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시상식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한국형 AI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또는 종업원에게 또는 우리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유익한 그런 어떤 혁신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뭐 기업, 기관, 개인 누구든지 이렇게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상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오명 부총리, 뭐 진대대 장관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미래를 또 AI를 포함한 IT 시대를 선도했던 분들이 다 현재 같이 참여해서 결국은 이제 이 AI 시대를 바로 이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또 인류의 미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이나 기업 단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가능하다. 왜? 전 세계가 이제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결국은 세상을 선도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질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주요 미래학자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앞서 있는 성각자들은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다 하고 있어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기 보면은 특히 전 세계 굉장히 중요한 그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그 미래를 뭔가 리드하는 그런 연구소의 소장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된다. 미래를. 국민성, 교육열,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력, 그 다음에 여기 건전한 가치 윤리, 홍익 인간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가 현재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 한번 해외 나가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대한민국 위상 어디에 바뀌었는지. 지금은 우리나라 가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아에 왔다 그러면은 우와 그래요. 옛날에는 뭐 관심도 없다가 우와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거야. 지금 뭐 K컬처를 포함해서 막 모든 분야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대한민국에 성지순례 와요. 지금 벌써 100만 명, 금년에 100만 명 오세요. 성지순례로.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경제체제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하겠습니까? 중국 하겠어요? 러시아 하겠어요? 어느 나라 하겠습니까? 일본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아까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걸 제대로 갖춘 나라가 없고 전 세계가 좋아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좋아합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구권, 뭐 공산주의 나라 불문하고 민주주의 진영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오로지 대한민국에 대한 호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런 좋은 나라에 저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대한민국에서 하자. 그래서 저는 세계 미래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내가
정부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학자들, 주요 대학 총장들, 차세대 미래 리더들, 또 미래 기술자들, 미래 예술가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한국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과 예술을 나누고 동시에 현재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12가지의 주요 아젠다가 있어요. A부터 저희들이 L까지였는데 저출산 고령화, 바이오 혁명, 기후변화 에너지,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혁명, 인성과 영성, 따뜻한 경제, 건강한 삶, 미래산업, 직업 일자리 혁명, 세계평화와 정의,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12가지의 이 아젠다에 대해서 같이 깊은 논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인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세계 미래 대회를 통해서 매년. 이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미래 리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미래의 기술이 나오고 미래의 지식, 미래의 예술,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까지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언론들 다 이제 연계해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로 보이죠? 러브와 헤이터. 예. 어차피 지금 우리 인류는 특히 인공지능이 펼쳐지는 인류 혁명 시대는 지금 이 두 가지 양극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건 러브로 읽을 거야, 헤이트로 읽을 거야. 내가 양자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 양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어볼까요? 러브 선택할 뿐. 나는 헤이트가 좋아. 만약에 양자 선택한다면 러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인류 혁명 시대에 AI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인류의 멸망이에요. 하나는 인류의 공룡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건 너무 뻔하잖아요. 인류 공룡을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은 인류 멸망으로 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자, 우리가 미래 방향을 바로 설정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도전해서 정말 그것이 구현되도록 준비하면서 노력하면은 본인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인류에게도 기여하는 그런 개인 또는 그런 우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AI 인류 혁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총괄적인 책이 이제 AI 인류 혁명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제가 계속 박영사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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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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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빨리 나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화산불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게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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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자. 예, 어떻게 걷자고 그렇습니까? 느리게 걷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컬러링 한 지 20년 넘었어요.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왜 느리게 걷자? 저는 느리게 걷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저수도를 가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좀 이렇게 좀 잃어버리고 뭐가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을 하려면은 좀 느리게 서서히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뭐 파도에 막 휩쓸려서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쁘고 막
뭐 지나고 나면은 뭔가 바빴는데 힘들고 막 그냥 고달팠는데 내가 뭘 했지? 이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으면은 천천히 뭘 해야 되는가, 뭐가 우선순위로 중요한가, 또 어떤 게 내가 필요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넘어가면요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책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99%가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가서 거기서 침종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각성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 관련한 준비를 하고 책을 쓰고 교육을 대한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것도 80%는 방학 동안에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요 오히려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 준비는 막 바빠서 정신없이 휩쓸려가지고는 준비가 안 됩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느리 걷는 그런 관점에서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있다고 저도 60 벌써 중반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 생활하고 뭔가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지금 내가 뭘 살 건지 또 새로운 실버들을 내가 리드해 나갈 차원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